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20일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2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차기 경기 회복 시에는 철광석 등 상품 가격의 급등을 전망한다는 CNBC 보도의 The Next Wave of Global Recovery Could Send Commodity Prices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오라클 및 월마트사의 지분 참여 거래에 동의하였다는 CNBC 보도의 Trump agreed to deal in which TikTok would partner with Oracle and Walmart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 정부가 14억 불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로이터 통신의 US details up to $14 billion in new aid for farmers입니다. 네, 오늘 단신 2건만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9월 20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영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는 CNBC 뉴스 보도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The next wave of global recovery could send commodity prices. CNBC 뉴스를 보시면요. 상품 주도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차기 경기 회복을 주도하게 될 터인데 이 경우 철광석 등 산업재 상품이 가장 먼저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이어서 석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전문가들의 주장 근거에 따르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탈피 주 수단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의 신호가 지금 약간씩이나 나오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8월 중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6%나 증가했습니다. 많죠. 그리고 이런 산업 생산 증가가 세계 상품 수요를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철광석 가격이 폭등 가능하다고 전망하는데요.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우 철광 관련 인프라 시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불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세웠다가 진행이 더디고 있죠.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활동이 봉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봉쇄 완화가 될 경우에 돌발적인 경기 회복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는군요. 철광석 가격 추이를 보면 현재 톤당 129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요. 근데 금년 들어서 이게 37% 상승한 거라고 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월 이전에는 가격이 별로 좋지 않다가 5월 이후에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급반등하였다고 하네요. 이 가격은 6년 반 이내 최고 가격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느꼈던 점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이전에 국제상품 가격이 먼저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늘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통화가 많이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 소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Trump agrees to deal in which TikTok would partner with Oracle and Walmart. CNBC 뉴스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과 월마트의 틱톡 지분 참여 그리고 미국 내 영업을 동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일요일 밤 어제 자정부터 틱톡 앱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도록 해야 했는데 이게 일단 해제되었습니다. 오라클은 틱톡의 지분 12.5%를 취득하게 되고요. 틱톡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회사는 텍사스에 본사를 두게 된다고 하는군요. 물론 미국 내 틱톡 회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틱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중국 바이트댄스사가 2016년에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 세계 최대 영상 공유의 비디오 쉐어링 앱입니다. 회원수가 전 세계 8억 명 이상이고요.
상용 사용자가 1억 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대단한 겁니다. 15초짜리 동영상을 음악과 합해서 내보내는데 10대, 20대 층에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그리고 하교들은 틱톡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할 정도고요. 최근에 무역 충돌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풍자가 많이 나왔었죠. 한편 위챗의 경우에는 별다른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 자정부터 미국 내에서 위챗 웹 다운로드가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챗의 경우는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결제 서비스나 지도 앱 등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보안 문제가 크다고 보겠죠. 위챗은 중국 텐센트사 계열사입니다. 여기서 틱톡의 지분을 인수하는 오라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회사로서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영상회의 앱인 줌에 대해서 투자를 했죠.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의 비중은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크게 밀립니다. 앞으로 이제 틱톡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무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서 큰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여러 회사가 틱톡 인수를 희망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다 좌절된 거죠. 오라클은 프리-IPO를 통해서 자본 인수에 참여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회사로서는. 그리고 정부의 국가보안 시책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런데 이 오라클의 사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인수할 때 인수팀 멤버였고요. 그리고 오라클의 회장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주선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국가 안보 적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뭐 전 세계 SNS 업체들이 이용자 위치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혜택은 대통령의 보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대통령에게 고마운 분에게 주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요. 최근에 감사원이 청와대 측근에 대한 과다수당 지급을 지적했는데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직자 정말 좀 뻔뻔한 분들이 많군요. 부디 감사원장님 공직기강 잡아주세요. 아울러 부동산 정책, 검찰 인사 잘못했으면 지적하고 문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정신이 투철한 감사원장님 존경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 US details up to $14 billion in new aid for farmers.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코비드-19 피해 농민에 대한 2차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지원 규모는 140억 불 정도고 이는 지난 4월에 1차 지원 190억 불 규모보다는 작습니다만 여전히 그때도 지원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논란이 나오는군요. 지원 대상은 옥수수, 콩, 밀, 그리고 재배자, 그리고 가축, 낙농, 담배 재배자 이런 분들이군요. 구체적 지원 내용을 보면요. 이런 농산물, 옥수수, 콩, 밀 등을 제작하는 그 농가에 작년 생산 1부셀당에 대해서 부셀당 15 내지 31센트를 지급한다고 그러네요. 또 예를 들면 돼지의 경우 한 마리당 3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상무성 발표가 금요일 날 있었는데요. 그날이 그 전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위스콘신 유세에서 발표한 내용을 후속 조치한 것이죠. 많은 언론에서 농민에 대한 과잉 지원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0억 불의 재원은 대부분 상품신용공사가
자금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계속되네요. 네, 오늘의 첫째 단신 코비드-19 상황입니다. 9월 20일 현재 세계 확진자 수는 3,067만 5,675명으로서 지난주에 대해서 7.1%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95만 4,417명으로 전주 대비 4.0%입니다. 이런 모수가 커지는데도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의 증가세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인도의 증가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전주에 2위로 올랐었는데요. 현재 감염자 수가 54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국가들은 순서가 쭉 그대로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프랑스가 다시 12위로 부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요,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영국의 2차 감염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이제 얘기했고요. 그리고 경제 봉쇄 조치가 확대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영국의 감염자 수가 38만 5,936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4,322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 제도가 한국보다 훨씬 못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이하 유럽 각국이 경제 봉쇄 조치를 최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커런트 이슈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